미나상 곤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현재 한국은 꽤나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친 비바람 속에서 들려드릴게요. 이 뜨거운 무더위 속 제가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쿄 K짱의 검은 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혜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K짱님. 저는 유튜브로 조용히 구독하고 있는 캐스키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고 그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살았었던 한 낡은 아파트에서 겪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사오고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낡고 무서워 보이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전세 대란 속 급하게 구한 곳이고 전세도 저렴한 곳이라며 아빠가 저를 달래셨어요. 옆에 있던 엄마께서는 전 세입자가 너무 음침해 보이니까 집도 왠지 음침하다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엄마께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니 엄마께서 처음 이 집을 보러 오신 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평소 친하신 부동산 직원분과 함께 집을 보러 왔었는데 머리가 덥수룩한 30대 남자가 눈이 한쪽만 보일 만큼 문을 빼꼼하게 열더니 오늘은 우리 애기가 아파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내뱉고는 문을 쾅 하고 닫으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못한 채 문이 닫혀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하셨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결국 아파트를 나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내려오면서 부동산 직원분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저 세입자 총각인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니 미리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아기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건 실례인 거 아니냐면서 매우 투덜거리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이상한 핑계로 집을 보여주지 않았고 부모님은 전 집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어차피 1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집도 보지 않은 채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좋진 않았지만 그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기셨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제 방의 침대 머리는 복도 쪽을 향해 눕혀 있었고 그 옆에 창문을 열면 복도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누군가 복도에 서 있으면 창문을 통해 실루엣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잠기가 밝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새벽에 지나다니는 소리에 쉽게 깼고 예민한 탓에 쉽게 가위도 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바로 제 머리 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 방 창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고 빨리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뚜벅 뚜벅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는 나는데 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제자리를 계속해서 걷는 것처럼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사람 실루엣이 있을 것 같아 눈을 꼭 감은 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에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서야 방에서 뒤도 안 보고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린 후 침대 위치를 바꿨고 창문이 보이는 위치였지만 소리가 덜 들려서 중간에 깨는 일이 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창문에 남자 실루엣이 만세를 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가위에 눌렸고 저는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가만다 떴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두 팔을 쫙 뻗어 만세를 한 채 좌우로 몸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차에 와이퍼 닦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속도가 기괴할 정도로 빠르게 흔들렸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만 줄줄 흐리며 차라리 저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길 바랬습니다. 그 사람은 쉴 틈 없이 좌우로 몸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가위에서 깨려고 노력했고 손가락을 풀며 겨우겨우 가위에서 깼습니다. 제가 가위에 깨면서 지른 소리에 엄마께서 놀라 거실불을 켜셨고 그때 그 기괴한 형체는 어딘가 옆으로 도망가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재빨리 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방에서 잘 수가 없었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만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가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중 짧게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르는 소리에 놀라 아빠가 달려가 보니 엄마가 놀라 주저앉아 계셨고 세면대 밑을 가리키면서 여보, 저것 좀 봐요. 왜 엄마? 벌레야? 벌레 나왔어? 라면서 밑을 보니 형형색색 이어폰이 세면대 구조 밑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화장실에 이어폰을 묶어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기분 나쁘다며 가위를 가져와 20개가 넘는 이어폰들을 자르셨고 자른 가위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입자는 이어폰을 색깔별로 세면대 밑에 묶어놓았을까요? 평소 같으면 음악 듣고 그냥 심심해서 묶어놨나? 라고 싶었겠지만 제가 그동안 방에서 겪었었던 일과 그리고 굳이 내려다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곳에 20개가 넘는 개수의 이어폰이 색깔별로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저주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안 되겠다며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진짜로 다른 집을 옮기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용접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을 쉬시는 편입니다. 그날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기말 이후로는 할 일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끝내주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한 3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아빠도 일을 마치고 오셨고 곧바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하늘은 어두웠고 저는 당시 강아지를 안고 무한도전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TV에 빠져있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또다시 대답이 없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밖을 쳐다봤는데 사람 눈이 있는 겁니다. 마치 집안을 살펴보려고 하려는 듯이 구멍으로 눈을 갖다 댄 것처럼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 뭐야! 하고 소리치니 그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발로 쾅쾅쾅 하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놀라 짖기 시작했고 저도 놀라고 무서워서 아빠를 부르며 소리 지르니 아빠가 다급하게 속옷만 입고 나오셔서 문을 팍 하고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급하게 복도 끝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벼르고 있던 탓이라 복도 끝까지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내려간 뒤였고 아빠도 속옷만 입고 나오셔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라 엘리베이터에만 CCTV가 있었고 그 남자는 복도 계단 쪽으로 올라온 듯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옆집에도 물어봤지만 수상한 남자는 보지도 못했고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아 아빠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밖에 사람이 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택배랑 배달 음식도 그냥 문 앞에 놔달라고 합니다. 지금 집은 인터폰이 있긴 하지만 그날 그 구멍 속으로 본 눈동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장난이 아닐까 했지만 장난이라고 하기엔 정말 이상한 건 복도식 아파트라서 한 층에 8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처음도 끝이 아닌 중간에 있는 6호였는데 굳이 그런 장난을 칠까 싶기도 하고 층수 또한 특별한 것이 없었던 4층이었습니다.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극도로 무서워해서 아빠는 결국 그 집을 내놓으셨고 집이 안 나가자 계약 기간 동안 결국 짐은 이삿짐에 맡기고 저희는 친척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3개월 정도 지냈지만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기괴한 형체와 그 경험들 모두 같은 사람 짓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본 그 기괴한 정체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니, 저는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을 겪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는 엄마와 할머니까지 집안 대대로 신내림을 받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 신기가 있어서 곧 신내림을 받을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곤 했었죠. 저는 신기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 학교에는 귀신 있어, 없어? 혹시 우리 반에도 귀신 있어? 넌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저의 이 질문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등교하고 또 다 같이 하교하고 그러잖아요. 지각을 해도 친구가 기다려주고. 근데 하필 그날은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늦어서 같이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 청소는 지각생들이 하게 됐습니다.
저와 제 친구, 남자 2명, 그리고 그 신기가 있는 아이와 함께 모두 5명이서요. 청소를 다 하고 선생님께 청소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저희를 두고 회의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뭐야.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욕도 하고 짜증도 내면서 그렇게 수다를 엄청 떨고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었고 전자사전이나 mp3에다가 뭐 노래 같은 걸 담아서 듣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틀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신기가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봐. 잠깐만 부탁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 한 명이 뭔데 싫어. 갑자기 조용하래. 이러면서 무시를 했죠. 그랬더니 그 신기가 있는 친구가 전자사전과 mp3에서 나오는 노래를 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하랬다가 노래도 꺼버리니까 다들 재밌게 같이 놀고 있는데 저도 왠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딱 3분만, 아니 1분만 조용히 하고 있자.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하니까 뭐 투덜거리긴 했지만 다 같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의 딱 1명만 빼고요. 그 아이는 자기는 노래만 듣는다며 전자사전으로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저희도 딱히 말리진 않았어요. 뭐 노래 튼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기 있는 친구가 커튼을 다 치고 문을 닫고 복도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이 완전 딴 사람 같았어요. 갑자기 괴로워하면서 복도 벽을 긁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손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같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엄청난 괴력이었어요. 저렇게 왜소한 애가 이런 힘이 어디서 나나 싶었어요. 저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 친구가 선생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친구가 왔는데 무서워? 무섭구나. 어때? 얼마나 무서워? 왜 말을 안 해줘? 어떠냐고? 얼마나 무섭냐고? 뭔가 기괴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진짜 딴 사람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희는 얘들아, 이상해. 선생님이 안 보여. 그리고 학교에 아무도 없어. 그때부터 저희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분명 저희 말고도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한 명도 아무도 없었어요.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신기 있는 그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장난 그만 쳐. 그만해, 제발. 저희는 제발 그만하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했어요. 저희는 결국 그 친구를 두고 도망을 치기로 했죠.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청소 검사고 뭐고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저희는 그저 도망을 나왔죠.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4층에서 쉬지도 않고 1층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학교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어요. 청소 검사를 받으려고 수업 끝나고 잠깐 기다린 게 다였는데
학교 시계를 보니 아까는 분명 5시였던 시계가 밤 9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정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창문을 열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저희 학교는 철창이 있는 창문이라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학교의 모든 문은 자전거 줄로 묶여 있거나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 탁구부가 있었는데 얘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거든요. 학교마다 운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연습이 끝났는지 실내 체육관에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문 좀 열어줘! 살려줘, 제발! 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걔들이 저희를 전혀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신기 있다는 친구가 저희에게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요. 그땐 저희도 야, 이제 그만해.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그만해. 저희는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계단에 그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계단에서 킥킥킥 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탁구부 감독 선생님이 저희 반대편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엄청 뛰었어요. 그 짧은 거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멀던지. 뒤를 돌아보니 그 신기 있던 친구도 막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면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그때 감독 선생님께서 야, 너네 누구야?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진짜 정말 그제서야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선생님은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혼날까봐 거짓말한다며 오히려 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분명 남자 2명, 저랑 제 친구, 그리고 그 신기 있던 아이까지 모두 합쳐 5명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신기 있던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는 난리가 났죠.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을 불러서 저희를 데려가게 하셨고, 그 신기 있는 친구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신기 있는 친구, 그 친구는 한 남자아이가 전자사전으로 노래 들을 때 그때 가방을 싸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네가 우리 얼마나 무섭게 한 줄 알아? 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사실 니네 얼굴 옆으로 귀신이 고개를 쑥 내밀면서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소름 끼쳐서 나 먼저 집에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저희가 검사도 안 맞고 그냥 집에 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오히려 니네 학교에 어떻게 있었냐며, 어디 있었냐며 추궁하시더라고요. 언니, 저희는 그때 귀신에 쓰였던 걸까요? 아님 그냥 그 친구의 소름 끼치는 장난이었던 걸까요? 중학교 때 이후로 그 친구를 보지는 못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저희는 그저 제발 그 친구가 친 그저 심한 장난이었길 그렇게 빌고 있어요. 무서워?
무섭구나. 왜 말을 안 해줘? 얼마나 무섭냐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K짱님 안녕하세요. 언니를 애정하는 오랜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도 평소에 무서운 일들을 자주 겪어서 제 경험담을 검은 밤에 제보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야자 관리가 좀 허술하기도 한데다가 그날은 학기 말이라서 다들 들떠 있었기 때문에 전 일찍부터 자습을 째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건 아마 오후 4시쯤 돼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인기척이 엄청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누가 있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기척이라는 게 느낌이라서 뭔가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여기 지금 사람이 있구나 하고 확신할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가 일찍 퇴근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엄마 왔어? 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던 거였어요. 그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내가 잘못 느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죠.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계속 베란다 쪽을 보며 으르렁 거리면서 짖는 거예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좀 길어서 거실에서는 베란다가 끝까지 보이지 않는 구조인데 그 끝쪽을 향해 계속해서 짖었어요. 보통 저희 집 강아지는 짖을 때 간식을 주면 조용해지는 편이라 개껌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런데 엄청 급하게 후다닥 먹고 다시 베란다 끝쪽으로 가서 으르렁대면서 짖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짖고 있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품 안에서도 베란다 끝쪽을 보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짖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아지가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짖는 건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최대한 TV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무서웠던 터라 너무나 반가워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엄마 어디야? 엄마 가고 있어. 엄마는 집에 오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야, 너 근데 집이었어? 혹시 친구 데려왔니? 야, 아까 엄마 깜짝 놀랐잖아. 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죠. 엄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퇴근하면서 집에 전화했는데 여자가 받던데? 엄마가 퇴근하면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여자가 받더래요. 저희 엄마는 집 전화를 단축번호로 설정해 놓으셔서 잘못 걸리는 일은 없어요. 엄마는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받은 줄 알고 놀라셔서 여보세요? 누구시죠? 하고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알 수 없는 말을 궁시렁대더니 그냥 끊어버렸다고 해요. 솔직히 그 순간은 집에 누가 왔나? 라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대요. 저는 몸이 확 굳어서 엄마 그냥 빨리 좀 와.
엄마에게 빨리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낀 인기척, 강아지가 짖은 일, 아무도 없는 집에 전화를 받은 여자. 솔직히 그 순간은 지금 이 집에 누군가가 있어. 그렇게밖에 확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무기를 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서랍, 침대 밑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곳은 정말 다 뒤지고 뒤졌는데 결국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침입자라면 전화를 받았을까요? 그럼 대체 그 의문의 현상들은 다 뭐였을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가스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님. 너무 팬입니다. 검은 밤 사연을 보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보내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묘한 일을 많이 겪었었는데 너무 많아서 뭘 보낼까 하다가 친구들이 가장 무서워했었던 이야기를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는 방 배정이 한 학기마다 바뀌었는데 그중 301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살던 기숙사는 한 호실에 방 2개가 있고 방 밖에 화장실 2개와 샤워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실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사이에 마룻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는 2층 침대가 2개가 있었는데 저는 당시 1학년이라서 침대에 2층을 썼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1, 2부뿐만이 아니라 기숙사는 야간 자율학습 3부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야자 3교시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저녁 10시 반쯤 야자 3교시가 끝나고 점호를 한 후에 자율시간이 있고 밤 11시 반쯤 소등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등 후에 새벽까지 각자 자습실에서 심야 자율학습이라는 걸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야자처럼 강요로 인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자율학습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귀신의 기억자도 못 본 사람이었고 와, 나도 한번 가위 눌려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301호실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뭔가가 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 기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심야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심야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새벽 1시 반쯤 기숙사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갔어도 호실 전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잘 타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제 침대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이명이 들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깬 김에 물이나 마시자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니 글쎄 몸을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눈은 반쯤 정도 떠졌는데도 말이죠. 이게 가위인 건가? 처음 눌린 가위라서 이걸 어떻게 깨야 하나 하고 있는데 삐 하는 이명소리와 함께 마루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웅웅 거리면서 들리길래 저렇게 떠들다가 사감쌤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거리는 마치 커다란 벌레가 기어다니면 저런 소리가 들리겠구나 싶은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마루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가위를 풀려고 하다가 가위라고 해도 뭔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어서 다시 별 생각 없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호실 사람들에게 언니 어제 새벽에 마루에서 떠들던데 사감쌤한테 안 걸렸어요? 라고 물으니까 에? 누가 그런 짓을 해? 라고 되묻더라고요. 물론 같은 학년 친구들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기어다니는 타타타타타타타 이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밤 1시 반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 침대 1층을 쓰는 2학년 선배가 와서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명 소리와 함께 잠이 깼습니다. 눈도 반쯤 떠진 상태였고 또다시 가위에 눌렸죠. 오늘도 역시 깔깔거리는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함께 들렸는데 이번에는 제 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듯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타타타타타타타 라면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손바닥으로 벽을 치는 소리 같은 게 어제와는 다르게 제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니 눈만 굴려서 주변을 봤는데 사람?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흔히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팔척 귀신처럼 생긴 팔다리가 엄청나게 길고 머리카락도 꽤 길고 몸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그냥 아무런 굴곡도 음영도 없이 그저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여자도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색의 팔다리가 긴 것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방을 엄청난 속도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방바닥뿐 아니라 벽이나 천장들도요. 그리고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한번 보고 웃고는 저희 방의 옷장 위로 사라지더라고요. 전 그날부터 밤마다 그 가위에 눌렸습니다. 어느 날은 그것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제 얼굴 앞에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웃으며 자, 안 자지.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라면서 계속 중얼거리거나 제 침대 맞은편에 보이는 다른 침대의 2층, 그러니까 제 친구가 쓰고 있던 침대에 엎드려 제 앞까지 목을 길게 쭉 빼고는 제 얼굴에 바싹 대고 계속 갸웃갸웃 거리면서 저를 구경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의 얼굴은 항상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우리가 어릴 때 유행했던 빨간 마스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냥 온통 까맣게 번들거리고 있었고요. 그건 제가 301호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매일매일 가위에 눌리니까 저도 결국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무서움도 좀 덜해져서 저희들 사이에선 301호의 갸웃갸웃 귀신이라고 농담처럼 이름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또 나타났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301호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매일 그랬듯이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저는 항상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데 그날은 정자세로 자다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방 안을 계속해서 기어다니다가 뭐가 궁금한 건지 방 사람들의 침대를 한 번씩 들여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마지막까지 이러냐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뭔가 묵직하더라고요. 눈을 아래로 천천히 내리깔아서 제 배 쪽을 보니까 한 남자애가 제 배 위에 앉아있더군요. 한 학기 동안 가위를 눌리면서 처음 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누나 자? 누나 안 잤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누나는 우리 본다고 그랬어. 누나 안 자잖아. 나랑 놀아줘. 나랑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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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반복해서 말하다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표정이 무섭게 변하면서 놀아줘!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그 소리에 놀랐는지 어쨌는지 그 기어다니는 여자는 다시 옷장 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비명과 같은 외침 뒤에 그 남자애가 한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요. 이건 왠지 찜찜해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친구들도 301호실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애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내일 누나 데려다 준다 그랬어. 내일 봐, 누나. 내일은 꼭 놀아줘야 해. 라고 말하며 뒤로 기어서 마찬가지로 옷장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름방학을 맞아 일주일 정도 모두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뒤 돌아오고 나니 방도 바뀌었습니다. 언니, 마지막에 남자애가 말한 저를 데려간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방학이 시작되는 날, 만약 제가 그 기숙사에서 잤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나 자? 누나 안 잤지?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잠들어 계신가요? 아니면 뜨거운 폭염 속에서 조금은 시원해지셨나요? 지금 왠지 시원해지셨다면 그건 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차가운 기운을 안고 그대 곁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